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형제와 함께 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진진 형제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전 세계도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바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그 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게요. 네. 이 대통령이 정말 거기서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공식 환영식에서는요. 그 나라의 전통 의식, 전통 의례를 보여줬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게 뭐지 하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뭘까요? 흰색 의상을 입고 줄지어 선 여성들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어제 아부다비 대통령궁에 이재명 대통령 차량이 경내에 진입했을 때 포착된 모습인데요. 전통 복장을 입은 여성들이 악기 연주에 맞춰서 머리카락을 좌우로 흔들며 환영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겁니다. 어머? 최진봉 교수님. 전 처음에 머리 감고 머리 안 말리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 여성분들. 저 의식이요. 이상하게 보이고 기괴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거 이래봬도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UAE나 오만 지역의 전통 의식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저 행위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유명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최고 수준의 환대를 의미할 때 추는 춤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국가 기념행사, 문화축제 등에서 선보이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게 실제로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UAE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 의식을 했었고요. 해당 의식을 의전에 적용한 바 있는데 머리카락을 흔드는 여성들 사이를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눈치채셨죠? 눈썰미 좋으신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에헤이, 규모가 상대가 안 되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인원과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완전 배 이상 더 많이 나왔잖아요. 대박 사건. 그렇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과 이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관계가 돈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생각이 우리를 더 드는데요. 환영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규모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실내와 실외의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가서 했다고 한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깊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저 같은 그 여성들이 나온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대한민국 태극기가 이 그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에 휘날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야, 멋지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태극기 보세요. 어머나. 어마어마합니다. 이 높이가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저 영화에도 나왔던 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이 저것을 만들었다. 저걸 지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그 세계 제1의 건물에 세계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깨 뿜뿜해져요 지금. 저뿐만 아니고 뭐 부르즈 칼리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초고층 빌딩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많은 빌딩에도 대한민국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어떤 이 건설 기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두 어깨가 빡빡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좋은 순방 성과 좀 가져오시길 또 기대해보고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번에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 꽝찌성에 평화로운 어느 마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을에서 그 평화를 단숨에 찢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찢어버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허. 고즈넉한 주택가 옆에 논인데 갑자기 굉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논바닥이 펄컥 뒤집히면서 흙과 돌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는데요. 놀란 동물들은 주랭랑을 치고 일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뭐 밑에서 혹시 뭐 지하수가 갑자기
막 솟아오른 거야. 왜 이게 저기 땅이 왜 갑자기 터진 거예요 지금? 포탄이 터진 겁니다. 네? 포탄이. 포탄이? 땅에서.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왜 포탄이 여기 터지나 그럴 텐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게 예전에 이제 베트남전이 벌어질 당시에 저 지역이 군사 분계선이 지나는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저기를 점령하냐 그렇죠. 뺏냐 뺏기느냐 그 어떤 그런 적 맞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어서 이제 불발탄이 저곳에 남아 있었던 어머나. 거죠. 그래서 폭발물로 논 한가운데서 깊이 3m의 거대한 구멍이 생길 정도로 큰 폭발이었고 저 정도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나.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여전히 지뢰와 불발탄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때 남아 있던 불발탄 지뢰들이 아직도 다 수거가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고 뭐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네. 앞으로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또 해병대 계셔보셨으니까 네. 그럼 일단 저 주민들 혹시 당분간은 안전한 곳으로 좀 대피를 시킨 다음에 그 뭐 지뢰 탐지기 그런 거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래야 만약에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저렇게 한번 포탄이 터진 곳이면 그 옆에 인근에 또 다른 포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비가 와서 저쪽 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뢰 탐지나 이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군에도 이제 보통 지뢰를 탐지하거나 폭발물 처리하는 처리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전문가들이 출동을 해서 저기를 다 샅샅이 조사하고 만약에 포탄이 남아 있다면 제거하고 사는 것이 평안한 일상이 되찾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저 장면 보니까 또 베트남의 아픈 역사 흔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꼭 그런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찍고 베트남 찍고 어디로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지구 반대편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보실 텐데요. 여기 수도이죠.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식당에서요. 네. 정말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황당한 절도 현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요 진짜? 어허. 지금 여럿이 식사 중인 식탁이에요. 홀로 앉아있는 여성 손을 보시면요. 뭘? 슬그머니 의자에 걸린 가방을 슬쩍 움직이면서 떨어뜨리죠. 어머머. 그리고서는 이 떨어진 가방을요. 줍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에 쓱 넣고요. 어머. 가방 주인이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아챘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눈 뜨고 코 베인단 말을 좀 수정해야겠어요. 밥 먹다가 코 베인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정말 황당한 것 중에 오늘 봤는 것 중에 가장 황당한 그림이 아닌가 저럴 수 싶은데요. 있어요? 지금 그 현지 경찰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 와, 이것을 근데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간이 배 밖으로 나. 아니 저 뭐해 지금? 근데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기억나는데요.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내가 분명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면 없어지는. 사실 그 기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우리가 진짜요?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정도예요?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와.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사법연수원 같은 데 있다 보면은 네. 수법 수사, 범죄 수사론 중에 수법 수사라가 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범행에 사용된 특정한 기술이나 방법 이런 부분을 잘 봐서 범인을 특정하는 그런 기술인데 아하. 지금 그 여기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어서 이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조폭이나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양간 그 소를 잃었으면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공공장소에 대한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네. 더불어서 외출할 때 항상 저는 소지품 뒤로 놓을 것이 아니고 앞에 놓든가 이런 부분을 특히 개인 소지품에 대해서 주의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한국 분들 혹시나 저까지 가서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 반드시 여행할 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몹쓸 여성은 간이 배 밖으로 나도 한참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 여성이 CCTV가 없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까? 그런데도 지금 아주 대담하게 지금 범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잡혔다, 검거됐단 말도 아직도 안 들려요. 그러면 지금 일단 CCTV에 선명하게 얼굴 찍혔으니까 일단 검거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다른 데서도 범행하기 전에 꼭 붙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까지 갔는데 혹시 그냥 그 근처에서 노는 거예요? 이담하는 도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바쁘네 오늘. 콩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하.
콩고에서요, 남부의 한 공항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 안에는요, 콩고의 이 광산부 장관,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부 장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광산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항공기에서 밖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금방이라도 완전히 폭발할 듯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요. 탈출하다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체절명의 탈출 순간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지금 계속 나와요. 지금 휴대폰으로 영상 찍은 그 영상 같은데 지금 저 상황에서 계속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승객들 다 탈출해야 됐을 텐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행히도 탈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탑승했던 조종사를 비롯한 탑승자, 콩고의 광산부 장관, 그리고 공무원 17명도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화염을 뚫고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 일행은 이날 이 공항 인근 광산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 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착륙 도중에 활주로를 벗어나면서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랜딩 기어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바퀴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땅하고 동체가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마찰이 생겨서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폭발이 발생해서 꼬리 부분, 아까 보셨지만 꼬리 부분에서 불이 타고 있었고요. 항공기는 화재로 완전히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활주로를 벗어났는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일단 하늘이 도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다시 남미로 돌아가서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한 해변에서 카이트 보딩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어렵다. 이거 뭐예요, 네, 이게? 카이트 보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텐데 알겠습니다. 거기서 세계 정상급의 선수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눈을 뗄 틈이 없는 장면들이 줄줄이 펼쳐졌는데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해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위로 커다란 연에 몸을 실은 선수들이 바람의 결을 타고 훌쩍 떠오릅니다. 선수들은 하늘과 바다 사이를 오가면서 다양한 자세로 묘기를 부리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화면 밖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겨울로 접어드는데 저기 여름으로 접어드니까 얼마나 지금 시원하겠어요. 근데 진짜 저걸 보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세계 곳곳에는 정말 여러 스포츠 종목이 많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서핑 스포츠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연 날리기 할 때 연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그 연은 작지만 이건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마치 낙하산처럼 생긴 것인데요. 이 바람이 이끄는 연을 이용해 즐기는 스포츠고요. 이 브라질 올림픽 종목 중에 후보로 오를 만큼 굉장히 주목받는 스포츠라고 합니다. 일단 낙하산처럼 생긴 구조에 박쥐 날개처럼 공기뼈대가 있어서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형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바다로 낙하한다고 하더라도 자력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것도 고도의 훈련 그리고 계속되는 이 연습을 통해야 돼요. 나도 해볼까? 바로 단박에 될 수는 없다는 거. 그러다 꼭 안전사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